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LA 올림픽을 최고의 게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LA 산불로부터 LA를 재건하는데도 돕고 싶다고 말했으며 취임 직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LA 산불은 오늘은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상 방법 등이 많이 보도됩니다. 미국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자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스몰 비즈니스국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LA 산불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지켜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면 재산세도 인상해야 하고 위험 지역에 적절한 보험료가 책정돼야 하는데 주민 발의안으로 모두 막아놓은 실패한 캘리포니아 정책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협정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좀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은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가자 정책이 뭐냐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어서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이 계속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하마스는 변한 게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박합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눈치를 얼만큼 보느냐에 앞날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별연설에서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하는 과도 정치가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극소수의 슈퍼부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권력만 갖게 되고 특히 테크 업계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소셜미디어의 팩트체크 사라짐도 경고했습니다. 틱톡 CEO가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다른 테크 업계 거물들과 함께 초대석에 앉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틱톡 금지를 뒤집을 뜻을 밝혔습니다. 인준 청문회 사흘째입니다. 오늘은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재무장관 지명자 스캇 베센트 청문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오일 생산을 늘리고 예산 적자를 줄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CEO는 현대가 130억 달러를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최고의 방어책, 또 해독제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그 신문의 탑뉴스들을 보면은 탑뉴스가 무색하거나 이게 요즘의 뉴스 사이클이죠. 시간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니까 신문의 경우는 어제 이스라엘과 가자와의 전쟁이 미국 땅에서 치러지진 않지만 미국이 자꾸만 그 생각과 돈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영향력을 전쟁으로 잃어버리면 그 역시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동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방송하다가 중간에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협정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자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인질들도 미국인 인질도 2명이 아직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스라엘로 가게 되겠구나 했는데 웬일입니까?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이 계속 가자 지구에 폭격을 해서 거의 80명이 숨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2번의 투표를 거쳐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6주일간의 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처음에 예를 들어 몇 명의 인질 30몇 명의 인질이 풀려나면은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인질과 수감자의 교환일 경우가 많은데 팔레스타인이 몇 배 더 많이 이제 그 수감자들을 받게 되죠. 해서 수백 명과 몇십 명 이런 식으로 차박차박 걸어가게 예정된 건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마지막에 태클을 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표하는 것을 원래 했었어야지 되는데 첫 번째 투표를 그걸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마스는 우리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뭘 더 요구하는 게 없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했고 그게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는 탑뉴스였고 그리고 신문은 거기까지는 커버하지 못하고 이게 휴전이
딱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만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먼저 짧은 로스앤젤레스 관련 뉴스부터 앞에 전해드리고 이것과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고별 연설은 앞으로의 또 미국의 4년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당연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이 지역도 뭐 주이시 피플들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휴전이다 하는 것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도 아래편에 실렸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숫자의 그 기사는 로스앤젤레스 산불이죠. 이제는 산불에 관한 사진이 시뻘겋게 불타는 게 아니라 이제 낮에 재건하고 아직 재건은 아니죠. 쓰레기 같은 것을 치우는 그런 그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뭔가를 로스앤젤레스가 또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정책에서도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지켜보기 시작하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던 차에 왜 이 내용은 악시오스만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최고의 게임으로 만들겠다고 어젯밤에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LA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조직위원장 케이시 워서먼이 어제 그 트럼프와 말하려고 해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말하려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LA 올림픽 너무 이거 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우선 산불 정리도 하고 재건도 해야지 되잖아요. 이 게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일할 것이다. 산불도 충분히 지원하겠다. 재건하는데 내가 취임식을 하고 나서 곧 로스앤젤레스 산불 지역도 대통령으로서 방문하겠다. 여기까지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미국의 올림픽이다. 그 워서먼 그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최고의 게임을 만들겠다.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 스포츠 보는 거 그 팬입니다. 큰 팬이고 그리고 또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2028년도에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부터 일했는데 그때의 그 올림픽이 유치되는 것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2028년이면은 본인으로서는 대통령 다 끝내고 거의 이제 마지막 몇 개월 남은 그런 시점이네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애정이 있는 거죠. 그때 결정이 됐고 그때 이렇게 됐고 그래서도 오늘 이번에 이 로스앤젤레스 산불을 세계에서 주목을 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몇 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후변화, 뭐 위플래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도시까지 힐이 아니라 도시까지 산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스포츠 이벤트를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보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임기 초기에 결정된 것이 본인의 임기 마지막에 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애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방문을 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워서먼 그 올림픽 위원장 케이시 워서먼입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표현들도 했고요. 평생 워서먼 그 의장이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같이 이걸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2028년 7월 14일에 시작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8월 달에 15일에 8월 15일은 한국 분들은 모두 아시고요. 패럴림픽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제 트럼프와 LA 그 28 올림픽 위원장이 만나는 자리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있었다고 하고요. 영화 감독 브렛 레트너 이 사람이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에 관한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한다는 그리고 아마존스 제프 베이조스가 4,800만 달러인가를 영화를 만드는데 돈을 댔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이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마 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그 피해가 그 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같은 얘기는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워낙에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아니면 캘리포니아주 하고는 안 맞죠. 서로가 안 맞는데 이런 것도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면 워싱턴만의 레드 스테이트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레드, 블루,
퍼플 스테이트의 전체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LA 올림픽과 본인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연관이 됐고 하니까 뭐 캘리포니아주와 뭐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겠다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요. 아무튼 로스앤젤레스와 관련된 것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뉴욕타임스, 시카고 선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워싱턴 포스트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정이 이게 협상이 딱 이루어졌다, 동의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뒤에 조금 바뀌었지만 오히려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늘 물러나는 대통령 하는 연설입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 한 50여 년을 정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중요한 연설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안 다뤘거나 일면에 아니면 밑에 다루고 이 내용이 아주 주목을 하면서 모든 그 신문들이 탑뉴스로 보도를 하는데, 이거 이제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함께 이뤘다. 트럼프 공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트럼프 공이 더 크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날짜를 제안했잖아요. 내가 이거 취임하기 전까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그 일에 케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협상안을 보면은 지난 5월 달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놓은 그대로거든요.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해놨던 게 없으면 또 이 같은 열매도 없는 거고, 사실은 두 사람 다 어떠한 그 공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 공이다, 내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무튼 하고는 있던데요. 일요일부터 발효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일요일부터 발효될지 되지 않을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일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사가 실렸는데, 사진에 보면은 집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와라 하니까 이 사진은 이제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시카고 선타임스는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제 투표를 연장한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기는 반은 이스라엘 쪽, 반은 이제 가자 지구 사람들을 실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도 희망을 준다 하면서 가자 지구 사람들의 사진을 아주 크게 실었네요. 그래서 이 내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 협정이 폐기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이거 협정이 이루어졌어? 휴전협정이 거의 됐어 하다가 지금 8개월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뉴스 외적인 것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국가와 국가, 이거 국가가 네 국가가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은 아직 국가 아니니까 그렇고, 미국, 또 카타르, 이집트,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들어가는 행정부, 나가는 행정부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부서지기가 쉬운 거죠. 인질 가족들은 얼마나 어젯밤에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희망을 잔뜩 줬다가 희망이 지금 빠져나가니까. 집도 아무튼 돌아가봤자 다 부서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겠네? 희망했었던 사람도 엄청 절망을 했었을 겁니다. 15개월 동안의 전쟁을 끝내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닷새 전에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자체는 하마스가 그렇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국내 정책 때문에 그럴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네탄야후가 하마스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양보 안 하네요 하고 막 그냥 또 공습을 했어요. 어제 하마스가 협정의 일부를 안 지켰다. 근데 그게 뭘 안 지켰는지를 말하지 않고, 하마스는 우리 안 지킨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또 이 같은 말을 하고 공습하기 전에 벤자민 네탄야후는 트럼프와도 통화를 하고 바이든과도 통화를 해서 이렇게 협조해줘서 상당히 고맙다 했는데, 이게요 지금 중동 문제 하나라도 해결이 돼야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조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넓이가 확보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타냐후도 트럼프 쪽으로 해주고 싶지만 본인의 정치 운명을 트럼프에도 조금 걸어보고, 국내에 지금 연립정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연립정부의 강성파들도 눈치를 봐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것은 뭐 바이든이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딱 그 마감 시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50년 동안 친이스라엘적인 여러 가지를
그 상원 의원 할 때 수십 년부터 해왔지만 인기가 트럼프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끈하게 다른 나라들 다 이건 안 돼. 외교적인 무슨 뭐 프로토콜도 위반이야 했는데도 막 그 대사관도 뭐 옮겨주고요. 뭐 예루살렘으로 텔라비브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도 그동안 바이든이 가자지구에 이것 좀 해줘라 할 때는 무시할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거 협상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나하고 관계 나빠져? 이러면 이스라엘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네타냐후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형사법적인 재판도 받고 있고 부정부패로 아주 똘똘 뭉쳐 있어서 총리에 다시 당선된 게 신기할 정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노련한 정치인이죠. 내부에서 연립정부가 있는데 강성이 너무 많아요. 이 강성은 인질들을 다 온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마스하고는 협상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온건파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거의. 충분해. 하지만 그러면 네타냐후는 반 정도 과반수가 안 되는 것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파워가 우리는 안 돼. 그거 협상해주면 안 돼 하는 강경파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과반수가 안 되게 내가 해나갈 것인가?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연립정부를 가져가면서 트럼프에게 밉보이지 않는 것인지 네타냐후가 지금은 이제 선택을 해야지 되는 그런 그 입장이고요. 그 사이에 15개월 동안 스타트는 하마스가 했죠.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죠. 이스라엘 사람 1200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250명 이상이 가자로 인질로 가서 그동안 몇 번 풀려났고 아직도 지금 몇 명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4만 6천 명입니다. 1200명 대 팔레스타인 사람 4만 6천 명이 사망했는데 그럼 4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어도 그게 뭐 하마스가 대부분이었다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세계에서 좀 이해를 할 만한데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자들이잖아요. 하마스 뭐 전체적으로 다 합해도 몇만 명 안 되는데 전투 요원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군들도 숨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성과를 낸 것은 트럼프가 국제적인 어떤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명한 그 중동 특사가 완전히 뭐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무슨 뭐 어떤 특별한 날이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 뭐 쉬고 이러잖아요. 그런 날도 우리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안식일 같은 거 무슨 상관이야? 안식일에도 막 협상하자고 하고 하거든요. 뉴욕의 그 부동산 거물이잖아요. 이 중동 특사가.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도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 이제 이 점입니다. 이게 지금 신문의 탑뉴스고요. 또 하나의 신문의 탑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세계 최초 8D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화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왜 안 됐을까? 이걸 세계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정책의 그 실수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로스앤젤레스 이번 그 산불 피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살 때 어느 지역에서 사시든지 이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평소에 알고 있다가도 몰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꼭 뭐 이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잠시 뒤에 바이든의 고별 연설부터 좀 간단하게 간추려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이제 뭐 조지 워싱턴 때부터 계속 이제 물러날 때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저 깜빡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인데 5시 10분에 생각이 나서 틀어보니까 그때 막 이제 과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그 전에 먼저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성과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
했고요. 이 미국이 과두제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고, 이 과두제라는 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권력이 집중돼서 운영되는 거. 그리고 그럴 때 그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득에 맞춰서 운영하는 거. 이거 이제 그 과두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슈퍼 부자들이다. 슈퍼 부자들의 권력 집중. 그리고 또 이제 귀에 딱 들어오는 게 테크놀로지 업계 기후 변화를 얘기를 했고, 소셜 미디어에서 팩트 체크도 사라지는 것도 너무나 위험하다. 50년 동안의 정치 이력을 이제 17분 동안 요약을 했어야지 됐습니다. 언제나 대통령의 고별 연설은 본인이 뭘 잘했다 하는 것을 업적을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행정부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경고 같은 것을 하는 거죠. 근데 어제는 경고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울했습니다. 소수의 초부유층에게 권력이 위험하게 집중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험하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위험하다. 사실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말 같은 것 같고 잘 와닿지 않지만, 이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먼저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늦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상당한 그 자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그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기회를 위협한다.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트럼프라든가 이런 이름, 앞으로의 그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뭐 백악관의 사무실도 갖게 된다는 일론 머스크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가장 이제 포커스가 가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이 되겠죠. 테크 업계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파워풀해진다. 통제되지도 않는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이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지금 눈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정보의 눈사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권력 남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그 지적을 했네요. 트럼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 이후에 여러 가지 생길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경고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다 가잖아요. 테크 업계 CEO 일론 머스크는 당연하고, 마크 저커버그도 가고, 잽 베이조스도 가고, 뭐 게다 대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틱톡 CEO도 가고 해서,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세 사람은 내각 그 후보자들, 지금 아마 거의 트럼프의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사흘째 인준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그럼 차기 장관들 옆에 앉아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술업계의 CEO들은 항상 장관들이 뭔가를, 기술업계에 대한 규제라든가 뭐 호의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대 역사상 가장 그 부자 대통령 주변의 그 장관들이죠. 이번에는 뭐 자문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또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늘 평소에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더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받을 그럴 위치가 아니다.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 업계와 정권과의 어떠한 이런 그 가까워짐, 뭐 그로 인한 뭐 과두제, 뭐 일론 머스크는 딱 연결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고별 연설하기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던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61년도에 이제 딱 떠나면서 연설할 때 군산 그 복합체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많이 했었던 거, 그것과 이제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연방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하고 면책 특권을 딱 줘버린 그 연방 대법원을 굉장히 그 판결 자체를 비난을 했고요. 대통령은 대통령 때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때 저지른 그 범죄 자체에 대해서도 나중에, 대통령일 당시는 면책특권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더 헌법으로 정확하게 만들어놔야지 된다. 이런 얘기했지만 아무 힘없는 얘기입니다. 나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전두환의 계엄령이 있고 나서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이것을
정권을 잡은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해놓긴 해놨는데 한국에서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다른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말이라는 것을 두 번째 전해드리면서요. 그렇지만 미국이 성공하길 바라고 또 이 새로운 행정부에 반드시 그 성공을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평화롭고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보장하겠다. 보장 다 이미 했죠. 평화롭게 권력 이양했고 그리고는 이제 본인에 대한 것 업적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뒤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맨 뒤에 말했어요. 정말 뭐를 뿌리면은 수십 년 걸리고 하는 것. 본인이 팬데믹에 대한 그 본인의 그 팬데믹을 수습한 거 그리고 일자리를 그 이후에 만들어내고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건 팬데믹제 일자리가 2200개 이상 최고로 없어졌을 땐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요. 기본적인 뭐 인프라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노력을 했죠. 기후변화에 관한 이런 거 이건 이제 앞으로 안 하게 될 것이고 제조업, 반도체, 의료 분야에서 내가 일을 했을 때 나는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성과를 확 느끼는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해놓은 일이 꽃을 피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는 단지 씨앗을 심었을 뿐이고 그 씨앗들이 자라서 수십 년 동안 꽃을 피울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부가 양당 체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교체가 될 때는 그 전에 행정부에서 했었던 일이 꼭 이게 바이든이 했던 일을 트럼프가 뒤집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부가 다 그렇게 됩니다. 바이든도 트럼프가 해줬던 것 많이 뒤집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 전에 오바마가 했었던 것 많이 뒤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해놓은 일이 뭐 수십 년 동안 꽃을 피우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또 본인이 해놓았던 일 가운데서 심지어는 뭐 법으로 해놓았던 것도 지금 그 백악관과 상원과 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치인들이 따라가면 이것조차도 지금 뒤집힐 수 있거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여전히 미국이 상징하는 이상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의도를 갖고 선의로 해놨었던 그런 일들이 꽃을 피워주도록 불꽃을 지키시는 분 불꽃을 여기선 끄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대통령 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에 대해서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LA 올림픽도 그 다 걸려있는 일이니까요. 최대한으로 훌륭한 게임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로스앤젤레스 그 산불의 화재의 많은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비극적인 것을 세계가 바라보며 세계를 대상으로 쓴 글이에요. 그 교훈은 더 나은 것을 정책적으로도 마련을 하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이제 이런 소제목을 걸어놨고요. 불길은 맹렬하게 지금 타오르는 곳 있습니다. 소방대원들 여전히 싸우고 있고 그제는 불길이 좀 괜찮았지만 또 며칠 안에 산타아나 강풍이 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람들 아직 그 애도 이런 거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그런 상태의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최소한 25명이 숨졌고 12,000개 이상이 훨씬 더 될 수도 있죠. 건물이 완전히 그 파괴가 됐고 전체 동네가 폭격 맞은 것처럼 됐잖아요. 퍼시픽 팰리세이드와 그 이튼 산불이 난 그 지역은 엘타디나 지역은요. 가장 미국 역사상 비용으로는 인명 피해는 적었어도 비용으로는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산불이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많은 것을 궁금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통 일부는 피할 수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답은 피할 수 있었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거 우리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저처럼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도 약간 높은 지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평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는 이번에 산불이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엘타디나 완전히 산이죠.
이쪽에 퍼시픽 팰리세이드 바다죠. 물론 거기에 하이킹 코스도 있고 산맥이 있어요. 산타모니카 마운틴, 샌 가브리엘 마운틴. 이렇게 그러니까 퍼시픽 팰리세이드가 산과 바다를 같이, 바닷바람과 산바람을 같이 느낄 수 있으니까 뭐 집이 뭐 $10,000 넘는 게 보통이고 하는 것이겠죠. 이튼 그 산불 지역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위험하다는 얘기죠. 불안하게 산과 바다 사이에서 불안하게 자리 잡은 미국의 제2의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지진, 홍수, 화재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가 이 같은 산불을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만들죠. 변화가 많은 날씨요. 그 위플래시라고 하는. 해서 뭐 비가 많이 오면 새로운 식물이 자랐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비가 안 와요. 이러면 이게 완전 불쏘시개가 되는 또 산타나 바람이 쫙 불어주네요. 세계가 아무리 대단한 영웅적인 노력으로 무슨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것을 줄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산불이 나기에 산불에 유리한 조건이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기후협정 같은 것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다시 탈퇴를 할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취약한 지역,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조건을 덜 취약하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 지점에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이런 미국의 정치가 실패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LA요. 요즘은 집 지을 때 뭐 내화성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엘타디나 집 90%가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입니다. 1950년대 지어진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복잡한 환경 규제 때문에 주택 새로운 것을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아무튼 지금 불이 난 지역은 예전에 지어진 목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구릉으로 막 산맥으로 뻗어서 이어져서 그렇고,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 때때로는 막 그냥 불을 질러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불을 질러서 화재가 어디 산불이 났을 때 뭐 번개 나무가 부딪히던 누가 부주의해서 그랬을 때 거기서 딱 중단이 돼야지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지금 진화하는 식으로 다 거기를 미리 불태워 놓으면은 번지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때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환경 보존한다, 뭐 멸종 위기의 식물 이러면서 그걸 또 막은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는 보험 시장이 없다는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보험 시장이 이렇게 막 산과 바다를 같이 끼고 있고 이런 곳은 더 비싸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이건 뭐 꼭 정치인들만의 탓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민 발의안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거기에 이제 걸맞게 이런 소방시설 같은 것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돈을 한다던가. 그런데 88년도에 보험료 많이 못 올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이득이 없어요. 한번 산불 나면 피해가 엄청나고 하니까 점점 캘리포니아주에서 나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은 주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정하느냐도 많이 거기에 이제 규제를 가해놨는데, 이것도 주민 발의안입니다. 1978년도 재산세를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해놨고, 재산세를 많이 올리지 못하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소방 예산 같은 서비스를 이제 다른 곳에 의존을 하게 된다던가 이제 이런 것인데, 결국은 뭐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료라든가 이걸 맘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해놓은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피해를 입히게 됐다라는, 피해가 더 커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로 돌아가면 이거 한국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물이 없어서 어떤 저수지는 관리한다고 물이 없었다고 하고, 또 일부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 리카루소 같은 사람들이 아주 현명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사 제목입니다. 너무 현명해서 사설 소방관을 고용을 해서 본인의 그 사업체와 집을 안전하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물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LA 수자원이고, 리카루소의 집은 대피 명령을 받은 그 집 코드도 아닙니다. 대피 명령을 받지도 않은 곳에 이제 많은 5군데의 사설 소방업체를 고용을 해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이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탱크에. 그럼 그 물을 화재가 일어났는데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봐야지 되는 그런 문제죠.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 사설 소방관 문제, 이런 문제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화재가 일어나서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 이런 미리 돈이 있어야지 되고 계획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같은 데는 집을 이제 튼튼하게 짓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살도록 장려해야지 된다. 이렇게 산등성이를 깎아서 집을 짓고 살다가 이렇게 피해를 입혀서 그 사람들만 피해 입히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내려와서 일반 그런 주택까지도 많이 이제 번지니까 로스앤젤레스는 재건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게빈 뉴섬 주지사는 마셜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항상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곳도 많지만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은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기 활기차고 뭔가 다양하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이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세계는 이번에 LA 산불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은 보험료도 특히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보험료도 많이 내야지 되고 재산세도 많이 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돈과 관련된 거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스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저도 그렇게 오래 뉴스를 했는데도 전혀 몰랐다던가 어머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걸 활용을 해야지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보도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들께 실용적으로 해당될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LA 산불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든지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 그쪽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엘타디나는 장사는 아니에요. 장사하는 그것은 아니고 저는 어제도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존자들을 위한, 지금 이제 피해는 입으셨지만 그런 분들은 일단 집에 피해 입으신 분들 다 하셔야지 될 일 알고는 계시지만, 뭐 집이 보험이 있느냐 보험이 없느냐,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보험이 있다면은 보험회사가 보통 이제 이럴 때는 뭐 한 4개월 정도 이 정도를 뭐 렌트를 한다던가, 뭐 아파트먼트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호텔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런 것들을 딱 그 계좌에 바로 넣어줘야지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보험이 있어도 할 거는 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몰라 하는데, 꼭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연방재해청 재난지원도 신청을 하셔야지 됩니다. 연방재해청장이 이거 우리 다 커버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도, 그리고 또 나는 이게 자격이 안 돼, 이게 자격이 안 돼라는 생각도 하시지 말랍니다. 이런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자격이 안 돼도 무조건 신청을 하면은 일단 뭐 연방재해청 같은 데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려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그 정부의 기구이기 때문에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SBA에도 스몰 비즈니스국에도 신청을 하시랍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스몰 비즈니스국도요, 집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집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렌트 들어 사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그 낮은 금리로 그 융자를 해준답니다. 최저 2.563%로 융자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또 당장 지금 힘드신데 어떻게 상환을 하겠어요? 이자와 상환도 뭐 연기, 기본적으로 1년은 연기가 되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SBA가 됐건 그 FEMA 연방재해청이 됐건 중소기업청이 됐건 모든 곳에 여러분의 보험회사가 됐건 보험이 있으신 분이건 없으신 분이건 다 신청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진도 찍어줘야지 되고
지금부터라도 영수증을 모아둬야지 되고 애완동물에 쓴 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커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한인들의 어떤 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전화 한 통만 해도 다 알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모기지 그 회사에 전화해서 뭐 내는 것, 연기하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보험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모기지는 페이먼트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좀 연기를 받으려든가 어떤 도움을 받으시려면 접촉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뭐 창문을 뭐 막는다던가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모든 나에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것까지도 다 활용을 하셔야지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아마 제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인터뷰하시는 분들 얘기도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론 그분들은 평소에 아주 그냥 많은 준비를 마음의 준비라든가 금전적인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참 어느 정도 좀 느긋하다기보다 침착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몇 개월 뒤에 그 트라우마가 올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 같은 것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정신건강 지원 같은 것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오늘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그 앞으로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청문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우선요 어제 그제 열린 청문회 가운데서 북한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뭐 북한을 핵 파워 국가라고 얘기를 했다던가 그럼 이게 핵을 가진 국가라는 얘기야? 핵 파워가 있다는 국가야? 뭐 핵 아니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야? 막 이렇게 혼돈을 한다던가 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그 청문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비핵화 대신에 무슨 뭐 위기 관리를 강조를 한다던가 무슨 뭐 북한의 핵 억제를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더 살펴봐야지 된다는 거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이 북한에 관한 문제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 딱 픽스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르코 루비오 같은 사람은 10년 이상 연방 상원 의원을 한 사람이고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피트 헤그세스 같은 사람은 아세안이라는 어떤 멤버들, 아시아 그 멤버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어느 국가냐 하면은 그걸 이제 뭐 호주, 뭐 사우스 코리아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완전히 그냥 답변도 못 하거든요. 아세안에 어느 국가들이 들어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에 대한 파악이 저는 거의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팸 반디 법무장관 지명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를 정치화하진 않겠다. 그러나 트럼프를 수사한 사람들을 수사관을 포함해서 조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한다라고 답변하지 않으면 한다라고 보시는 편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잘 되나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적폐청산이잖아요. 일종의 적폐청산에만 몰두할 때 그 행정부가 어떠한 피해를 보느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우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트럼프가 또 선거에서 졌다, 패배했다 이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없었어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법무장관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트럼프를 또 이제 뭐 수사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할 것임을 시사한 거 이거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재무장관 지명자 헤지펀드의 억만장자인 스캇 베센트 이 사람은 국내 총생산 GDP를 3% 성장시키겠다고 했고 예산 적자는 지금 뭐 GDP의
6.9%네요. 거기서 GDP의 3%까지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오일 생산을 하루에 300만 배럴을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인준받는 것도 아주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헥세스가 인준받는 것이 순조롭다면 다른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틱톡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틱톡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월 19일부터 금지가 돼야지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뭐 이것 좀 어떻게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1월 20일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인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틱톡의 CEO가 초대장을 받았다고 트럼프 인수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뭐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자리 배치가 중요한 자리에 됐는가 봐요. 그럼 틱톡의 운명이 지금 불확실한데 트럼프 인수팀에서 취임식을 준비하는 그 팀에서 초대를 했다 하면은 이건 뭔가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틱톡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보다도 틱톡을 금지해야지 된다고 제일 먼저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에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 뒤에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은 틱톡을 보호하겠다고 앞장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뭐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그 누군가가 미국 사람이 사야지 된다면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뭐 좀 중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중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게 공정하다고 또 믿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중국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전문가들도 이거 틱톡은 뭐 보호가 될 것이다.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하는 말이 중요하죠. 마이클 월츠라는 지금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인데 이 사람은 뭐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냐하면 틱톡이 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팔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어 했느냐면 이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예, 아무튼 많은 것이 변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분야로 그 길이 뻗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현대가 130억 달러를 조지아주에 투자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은 관세에 대한 최고의 어떤 해결점이고 해독제다 하고 현대의 CEO가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대의 그 새로운 글로벌 그 CEO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격동의 4년이 될 것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4년이 뭐 전기자동차 업계, 자동차 업계 이런 데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현대처럼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국을 돕고 있는가, 미국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머 그래 괜찮아 좋아 하는 이런 뭐 호의를 얻으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CEO가 호세 무뇨스라는 CEO가 얘기를 하는데 미국을 너무 중요한 시장으로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한 것이고 제너럴 모터스와 새로 그 파트너십 협력한 것도 현대가 미국 내의 공급망 이 규칙에 맞도록 우리가 다 설정을 한 것이라서 현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미국에도 굉장히 좋은 거다 해서 160억 달러 정도를 2021년 이후에 현대가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76억 달러, 일자리 8,500개 만들었고요. 연간 30만 대 이상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량을 만들 것인데 또 배터리 그 합작 투자요. SK온과 50억 달러. 이건 또 추가로 3,500명을 고용을 하는데 이래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가? 우리도 할 것 하고 이제 그 새로운 행정부의 어떤 처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바라겠다는 뜻이겠죠.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트 산불 그 지역에 갔거든요. 그런데 참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